자, 큰 걸로 봅시다. 큰 걸로. 금강저. 금강저가 한 개로 된 것도 있어. 뿌리 한 개로 된 거를 독고라 그래요. 독고. 그리고 요렇게 5개로 된 거를 오고저라 그래요. 오고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7개로 돼 있어요. 주변에 6개, 가운데 1개. 맞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이거 통합 선물이에요. 이게 금강저인데 금강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금강저가 한 개로 된 것도 있어. 뿌리 한 개로 된 거를 독고라 그래요. 독고 하나 한 줄짜리 독고. 그리고 요렇게 5개로 된 거를 오고저라 그래요. 오고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7개로 돼 있어요. 주변에 6개, 가운데 1개. 맞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가운데 여기 뿔난 거. 그렇게 해서 그러면 7이 되는 거고, 7고저가 되는 거고, 주변에 8개가 있고, 가운데 뿔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또 8고저라 그래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원래는 홀수로 가는데, 희한하게도 8고저만 짝수로 가요.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있는 요 짝대기들 있잖아요. 요 옆에 짝대기, 요게 벼락이에요. 이게 벼락 하나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벼락이 7개짜리 벼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벼락 치는 무기거든요. 인드라신이 인도의 최고 신이 히랍 신화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다 들어보셨잖아. 뭐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우스 다 들어보셨죠. 제우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제우스가 벼락 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쫙 하면 벼락이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히랍이나 인도 사람이 실제로는 같은 아리안 종족이에요. 아리안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인도 아리안, 인도 유럽어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도 아리안, 그 다음에 이란 아리안, 게르만 이런 게 다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히랍 사람도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신화적인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인드라신의 가장 큰 특징은 산꼭대기에 살아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 앞에 저쪽에 그래서 제우스 신은 올림포스 산이라는 산꼭대기에 살고 있고 제석천 인드라 신은 수미산이라는 산의 산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게 펜트하우스의 원조입니다. 펜트하우스 살아보셨어요? 못 살아봤지? 근데 여러분 중에는 살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는 펜트하우스에 못 살고 젊었을 때 예전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연립이나 이런 게 좀 펜트하우스가 쌌어요. 아니 그랬었다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펜트하우스가 겁나 좋은 걸로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산꼭대기에 산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자를 좋아해요. 인드라신도 그렇고 제석천도 그렇고 여자를 또 좋아해요. 환장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벼락치는 신. 벼락신이에요. 벼락신. 그래서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벼락치는 거는 이렇게 금강저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저. 금강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좌우가 이렇게 동형. 양쪽을 가운데로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똑같죠. 좌우 동형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잡는 용으로. 안 그러면 호신용으로 가지는 거고 요 한쪽 끝에 자루가 손잡이가 달려있는 놈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신중탱화에 머리에 날개 달린 투구를 쓴 사람이 있어. 그 신이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위태천입니다. 날개 달린 이 투구같이 생긴 거를 봉익관이라 그래요. 봉황의 날개 장식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이렇게 짚고 있거나 이렇게 들고 있거나 위로 들고 치들고 있거나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거나 하는 게 금강저예요. 금강저. 그래서 그 위태천이 화엄성중 그 신중단에서 무장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강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신중단의 위쪽에 보면 물론 뭐 편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넣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신중도에서 이런 걸 넣어주면 참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모르겠어. 그냥 압력만 넣는 거야.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 나중에 편집 때 요 말까지 잘라낼 수도 있지. 그래서 위쪽에 보면 제석천, 범천이 있는데 좌쪽에 제석천, 우측에 범천 이렇게 있어요. 제석천, 범천. 그런데 제석천이 들고 있는 무기도 금강저. 그러니까 금강저를 들고 있으면 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벼락을 통제하는 자. 그 다음에 벼락을 칠 수 있는 자. 그래서 최고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모든 벼락이 이 안에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삿된 것들이 이 금강저에는 가까이 다가올 수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강저 목걸이를 끼고 있으면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이 많이 증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꼈죠? 안 낀 사람 있어요? 다 끼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잡아봐. 받아먹었으면 합병에 찬성한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금강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무기 그리고 석굴암에도 이 금강저를 제석천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강경은 이 금강과 관련된 경전이에요. 금강은 최고로 단단하고 강력한 것.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지혜의 경전 이렇게 나쁜 것들을 깨뜨리고 그런 걸 보고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삿된 것들을 깨뜨리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금강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절에 이 월정사의 예전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예전에 절이 되게 잘 살았던 거 아세요?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이런 때 절이 되게 잘 살아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숭유억불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절이 되게 잘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절은 지금도 국가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땅을. 그런데 이런 땅들이 지금은 별 쓸모가 없지만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걸 다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전민 그리고 거기서 도지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땔감 같은 것도 다 채취를 하고 그러니까 숯채굴권 그 다음에 뭐 버섯 채굴권 그 다음에 산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다녀보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게 뭐 삼사순례나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윤달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사순례 간다,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윤달에 삼사순례 가는 거는, 윤달은,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 더. 1 플러스 1이에요. 약간 상도덕 없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걸 나중에 행사기간 끝나고 환불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상도덕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 플러스 1 개념이에요. 그게 윤달입니다. 그런데 그 윤달에는 그건 추가로 플러스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값이 없어. 자기 값이 없어. 마치 1 플러스 1 된 거니까.
거기에는 자기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 끝나가지고 1+1 행사가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한 개를 반환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값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윤달은 자기값이 없으니까 그때는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위험한 일을 해도 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탈이 안 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장 같은 걸 했었죠. 묘자리 손보고 이런 거를 윤달에.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일도 없어. 그런데 조금 일반적으로 했다가 탈날 것 같은 일을 윤달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달은 공망이라 그래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0이에요. 그래서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 그러니까 0이니까 거기에서 복을 지으면 플러스 알파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지금이 신학기인데 3월 달이니까 그러면 새로 대학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적이 언제 결정되냐면 요 신학기 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 때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학기를 어떻게 잡느냐? 왜?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는 학제가 다르고 쉽게 말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 그래서 애들이 얼빙해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좀 떠 있어요. 떠 있어. 그때 공부하면 대박이에요. 성적이 쫙 올라갑니다. 왜? 애들이 얼빙한데 나만 하거든. 나만 하거든. 그런데 3학년이 돼서 공부를 하잖아. 성적이 안 오릅니다. 등수가. 이유가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지그들도 취직해야 되고 어쩌고 물론 뭐 3학년 때도 이렇게 태평한 분들도 있어. 그런 거는 두 가지지. 취직을 포기했거나 집안에 유업이 있거나. 부러운 애들이지. 그래서 굳이 취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도 되지 뭐. 그냥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사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와 비슷해요. 윤달에 복을 지으면 그게 오롯이 다 플러스로 돼. 플러스로 돼. 그래서 윤달에 삼사순례를 하고 뭐 예수제 같은 걸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는 게 비어 있는 거고 거기서 복을 지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내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땅이 많다라는 게 다 이게 수입하고 직결됐어요. 그래서 윤달에도 이 삼사순례 같은 거를 다 다니면서 지금도 그 삼사순례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좋은 절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삼사순례를 다닐 때 가보면 절들이 다 크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서해 유성룡 고택으로 해서 99칸 집이라고 하지만 뭐 해인사나 송광사나 아니면 뭐 저기 통도사나 이런 데 가보면 훨씬 크죠, 절이. 그게 절이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선시대 건물들이잖아, 대부분.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 때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한테 그렇게 숭유억불로 수탈을 당했다던데, 이렇게 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돈이 있으니까. 띠껴도 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유생들한테 띠끼는데도 돈이 쌓여. 왜? 땅이 많아서 그래. 근데 지금은 불교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누가 갈아먹을 거야. 산소만 만들어, 산소만. 산소하고 청정자연. 그래서 그거를 내 땅이라고 입장료 좀 받아먹으면 더럽게 또 지랄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다 돈이었다니까, 진짜. 진짜 다 돈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저게 돈의 가치가 되지 않아요. 맞잖아. 이런 산이 돈의 가치가 되는 시절은 지났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 사찰의 경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되게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 중에 스님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먹고 사는 게 해결해.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백 명씩 삽니다. 절에, 한 절에. 이런데 몇백 명씩 살아. 먹여만 줘도 몇백 명씩 살아. 왜? 보릿고개 있고 굶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절에는 돈이 많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절돈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절돈으로. 그래서 이 월정사도 1930년 그 사찰령에 의해서, 아니 1910년 사찰령에 의해서 30본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절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월정사, 그다음에 저희 금강산 건봉사, 그다음에 금강산 유점사, 이렇게 세 개. 그걸 강원도 삼본사라고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큰 절 세 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절들이 다 비극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 비극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38선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월정사도 꼬꾸라지는 이유가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전소해서. 그리고 건봉사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폐허같이 터가 남아있고 일부만 복구를 했죠. 혹시 건봉사 가보셨어요? 건봉사 꼭 가보세요. 거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절이고 거기가 조선 초기에 2700칸, 99칸이 아니고 2700칸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치사리, 사리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여기 중대보궁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잖아. 하지만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저기 통도사에 가보시면 사리가 모셔져 있어. 하지만 못 봅니다. 그런데 건봉사에는 볼 수 있어요. 치사리. 그렇게 해서 꼭 가보셔요. 그러면 사리 모셔져 있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던데요? 아니에요. 이 건봉사 사리는 통도사에서 나온 사리예요. 통도사에서 조금 빼온 사리라니까.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뚜렷한, 그러니까 자장률사께서 모시고 온 사리의 세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월정사나 중대보궁이나 통도사에서 볼 수 없는 사리 세트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건봉사 치사리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는갑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 통도사에는 이 전골사리, 두개골이 모셔져 있고 여기는 불뇌사리라고 해서 뇌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전승이 되어 있거든요. 네가 봤냐?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기록에 그렇게 나와. 그럼 너는 왜 못 봐놓고 말을 하느냐? 안 여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무슨 어떻게 봐 나는? 통도사도 17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안 열었어. 어떻게 봐? 방법이 없어. 못 봐. 그래서 세트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는 똑같은 형태의 일부는 아닌데 같은 세트 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봉사사리를 여러분들께서 가서 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건봉사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 그리고 가보면 터나 이런 기운이 참 좋아. 그런데 애석하게도 38선에 의해서 갈리는 바람에 절이 날아갔지. 건봉사만 날아갔느냐? 유점사도 날아갔지. 그러니까 강원도 삼본사가 전부 한국전쟁 때 싹 쓸린 거예요. 이유는 38선 앞뒤로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문화재고 지랄이고 다 없을 때거든. 한국이 그렇게 문화적인 생각을 못 했지. 2차 대전 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보다 앞이잖아.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해방하고 한국전쟁이 터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국전쟁보다 앞인데, 그러고 보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문화의식이 더 빨리 성숙한 거야.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독일은 루브르를 폭격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그 폭격을 못했을 것 같아. 독일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북한이든 아군이든 뭐 다 이거 그냥 문화재고 뭐고 다 조진 거야. 월정사를 불태운 건 아군들이고 한국군이 불태웠고 그것도 스님들이 막으니까 스님들한테 국보사찰은 태우지 않는다라고 감언이설로 해서 방구들을 다 이렇게 곡괭이로 파가지고 뒤집어 놓고 문짝을 다 띄어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해놓으면 북한군이 주둔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해놓고 잠깐 피난 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해놓고 스님들이 빠지니까 불태운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왜? 차라리 불태운다라고 말을 하면 빼갈 수 있는 걸 최대한 빼갔다니까. 손도 못 대고 날아갔다니까 이게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치우든지 뭐 땅에 묻든지 해서라도 보존을 일부라도 했을 건데 안심을 시켜놓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군인은 땅 파고도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게 군인이에요. 작전상 진지 만들어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구들 뒤집어 놓고 문짝 띈다고 거기 북한군들이 안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월정사가 꼬꾸라졌는데 월정사가 한때 잘 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갔었어. 아니 하남 스님 오시기 전에도 잘 나갔었어. 그래서 월정사에서 그 당시에 홍보룡이 주지하고 할 때 스님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똑똑하고 젊은 스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수백 명이 살아봐. 그럼 똘똘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본사 출신의 똑똑한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정사에서도 1년에 몇 천만 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월정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을 지원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사가 본사 중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지원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참 그걸 조금 왜 필요할 때 해줘야 되거든.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게 있는데 다 그 시기가 있거든. 여행도 갈 시기가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고 돈 벌어서 나중에 조금 안정되고 내가 형편이 풀리면 그때 놀아야지 못 놉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놀아본 놈이 놀아요. 그래서 마치 뭐 놀면 죄스럽고 그리고 막 그 일중독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저도 일중독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일중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피해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식구들이 원래 약간 다 중독성이 있어요. 일중독. 그래서 제가 꼭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못 놉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를 산 분들의 어두운 명암 중에 하나가 놀 줄을 모른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한테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한 경우들도 많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한테는 잘해줘. 그런데 자기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저도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남한테도 별로 후한 것 같진 않아. 이런 데서 좀 웃어줘야 분위기가 풀려. 이걸 너무 안 웃고 그렇게 쎄하게 받아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 내가 지금. 그래서 그 홍보룡이라고 하는 스님 상자인 용창은이라고 그 스님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어렸을 때 와세다 대학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일본은 도쿄대 경도대가 좋은 거던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대지. 도쿄대 교토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와세다 대학이 엄청 인지도가 있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와세다 대학?
그리고 이름도 되게 재밌잖아. 와세다. 되게 센가? 한국말이야? 그래서 와세다 대학. 그래서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나왔어. 그러니까는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정경학부를 나왔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학을 유학 가서 나왔다. 지금 하버드 몇 번 나온 것보다 나을걸? 그 정도로 대단해. 그 정도로 대단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이수일과 심순에서 이수일의 신부는 서울의 대학생이었다. 그런데도 끝발을 날리더라. 저도 예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연세 드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른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 대학생이 500명밖에 없었다. 대학생이 아무개가 대학생이라고만 해도 좀 알아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디스를 하더라고. 한국전쟁 과정에서는 서울대든 연고대든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었다. 진짜. 진짜. 왜? 학교가 없어. 전쟁 났는데 뭔 학교야. 한 푼만 갖다 주면 무조건 입학시켜준대. 그래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진짜 희소한 거예요. 유학생은 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뭐 교수하는 거 이런 거는 껌이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용창은이라고 하는 스님이 진짜 그 시절에 재밌어. 절도 땅만 이렇게 나서 도지를 받을 게 아니고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어. 아니 이게 지금 1920년대 얘기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환장하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혹시 월정사 저 강릉에 강릉 포교당이 있는 거 아세요? 강릉 포교당이라고 그게 3대 포교당이에요. 100년 됐습니다. 올해 지금 금천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0년 됐거든요. 100년 기념으로 유치원을 없앴다 하더라고. 나 듣고도 이게 뭔가 싶은데, 그래서 3대 포교당이 있어. 3대 포교당이, 수원포교당, 용주사 수원포교당, 다 100년씩 됐어. 그 다음에 마산 정법사, 통도사 마산포교당, 그리고 강릉포교당, 요 세 개, 월정사 강릉포교당. 근데 강릉포교당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동 권업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 당시에 본말사 돈을 싹 끌어들여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사업체도 하나 만들고 포교당도 지금 강릉 포교당짜리가 강릉에서 제일 비싼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강릉의 명동 같은 자리예요. 노린자리를 도려가지고 포교당을 만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 포교당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거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 정화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팔아먹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거 팔아먹은 놈들이 누군가 지금 내가 찾아내려고 기회되면 내가 찾는다. 그래서 역사에 내가 네 이름을 박제를 하겠다. 나쁜 짓 한 놈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됐을 것 같아? 20대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현실은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됩니까? 말로는 똑똑하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교장 선생님 정년 퇴직하고 나서 사업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좀 오래 하신 분들 연금 받고 이렇게 뭐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야. 그래서 당신 옛날 생각을 해. 내가 그래도 한 가닥 날렸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못 해주지. 그래서 벌리면 한 90%는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공무원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은행이자가 성공입니다. 딴짓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으면 성공이야. 그런데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막상 일할 때는 아우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한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던 이렇게 근실하게 하시던 분들이 한 3개월 쉬잖아요. 눈이 약간씩 돌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 처음 쉴 때는 달달하고 좋지. 그런데 이게 자리가 없어지면 위치도 없어지거든. 그리고 남자는 약간 가오로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깨지잖아. 그리고 자기가 현직에 있는 거하고 은퇴를 하면 연금은 잘 나오지. 그렇게 계시던 분들이 연금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를 좀 낮춰야 되는데 옛날 생각을 하고 꼰대짓을 또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전멸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팔자가 꼭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귀가 솔깃한 말을 누군가가 해.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버는 거야. 그런데 꼭 그때쯤 돼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게 좋은 게 있는데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너만 망했어. 너한테만 가르쳐 줘서. 있어.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뭐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헛똑똑이들.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똑똑하신 분이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 판단이 지금 현대적이지 않게 됐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차이를 당신이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쫄랑 망해 먹듯이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는 신지식인인 거야. 그 당시 일본에 개화된 것들을 보고 이게 절도 사업을 해야 된다. 야, 얼마나 빠른 거야. 그건 진짜 대단한 생각인 건 맞아요. 왜?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게 나오지 절이 사업한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맞잖아. 절이 뭐 어디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해요. 통일교 사업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일화, 맥콜. 그런 거 뭐 사업한다 이런 거 들어봤어도 절이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해요? 맞다. 우리도 하지. 월정사도. 오대산 아침. 나 그거 계속 적자인 것 같던데? 이거 월정사는 마이너스 손이 있어서 뭐, 손만 대면, 뭐, 영농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적자야. 이거 되게 재밌어. 뭐만 하면, 이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다른 거 하면 계속 적자인 것 같아. 그래서, 관동, 본업 주식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펼쳤는데 10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10만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자본으로는 뭐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말아먹었어요. 근데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강릉포교당이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다 만드는데. 근데 모르겠어. 사업 때문에 망한 것 같아. 포교당 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뭐 땅 사는 거니까 자본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와. 강릉 포교당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모자르니까. 빵꾸가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었어요.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 월정사에. 그게 월정사의 사명대사가 여기에 오대산 사고를 건립하거든요. 사고를. 그게 굉장히 명당짜리입니다. 알아주는 명당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는 가봐라 라고 이 오대산에서 명당을 얘기할 때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중대보궁자리, 중대보궁자리. 거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제가 나중에 금강경 기도가 잘 되면 내가 중대 스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철야에 오신 분들을 한 번은 내가 보궁 안에 한번 들어가게 한번 해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 나 혼자. 저는 들어가 봤어. 당연히 들어가지. 우리는 뭐 어쩔 건데. 근데 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진짜 내가 공약을 걸을게. 금강경 기도 입제자가 5,000명이면 내가 직을 걸고 내가 들어간다. 내가 아니 10,000명은 너무 멀잖아. 지금 정도 속도면 한 연말에 잘 되면 5,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2,000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헛된 공약을 하는 거야. 하는 건 아니야. 가능성 있는 공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대 주지 스님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그 바위 그 다음에 거기 사리가 거기는 무덤식으로 밑에 지궁식이라 그래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지궁식 지하에다가 이렇게 무덤 만들듯이 묻었다고. 그래서 그 안쪽을 이렇게 한번 순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순례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추진을 해볼 물론 안 돼서 내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긴 한데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공약을 거는 거야. 내 직을 걸고. 직이 뭐 근데 별로 대단한 건 없어. 종단에 가면 맨날 스님들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너는 언제적부터 교무국장이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글쎄 내가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포인트 좀 넣어줘. 이거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본 사람 없을걸?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명 입제하면 철야기도 때 오시는 분들을 낮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